백내장 수술을 고민 중이시면 내 눈에 BBT가 좋을까, 퓨어시가 좋을까? 이런 고민 당연히 많이 하실 거예요. 요새 백내장 렌즈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죠. 병원에서도 마케팅을 위해서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렌즈별 장단점을 강조해서 설명하곤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환자분들께서 더 헷갈려 하시기만 하거든요. 사실 같은 연속 초점 렌즈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브랜드 차이는 거의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해요. 진짜 중요한 건 환자분들께서 다초점이냐, 연속초점이냐, 혹은 단초점이냐, 이렇게 어떤 타입을 선택하시느냐 이거지, 어느 브랜드를 선택하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속초점 렌즈를 브랜드별로 비교하기보다는 단초점 렌즈, 다초점 렌즈, 그리고 연속초점 렌즈, 또 어떤 분들께 연속초점 렌즈가 적합할지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사용하는 렌즈는 크게 단초점, 다초점, 연속초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단초점 렌즈는 말 그대로 한 가지 거리만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렌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보이는 걸 선택하면 가까운 데는 흐리고, 가까운 데 선택하면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거리에 따라서 안경이 필요한 렌즈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렌즈고 가격도 가장 저렴한 보험이 되는 렌즈입니다.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는 멀리도 보고 가까운데도 안경 없이 잘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초점 렌즈가 개발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렌즈는 가까운 거리, 원거리, 중간거리 이거를 안경 없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아주 좋은 렌즈인데 한계가 있어요. 이 빛을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초점이 여러 개인 만큼 원래 한 군데에 모여야 할 빛의 양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번져 보이거나 시야가 약간이나마 어둡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데요. 대부분은 불편 없이 적응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적응을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에 정말 많은 회사에서 렌즈가 출시가 되고는 있는데요. 완벽하게 한계를 극복한 렌즈는 그냥 없습니다. 어떤 렌즈가 일정 부분에서 좀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는 약화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으로 인해서 대신 강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초점 렌즈를 추천할 때 눈의 상태나 환자분의 생활 패턴 등 다른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는 편이에요. 망막이나 각막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빛을 너무 많이 나누는 다초점 렌즈를 쓰게 되면 시력의 질 확보가 어려워져서 보이긴 보이는데 선명한 시력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각막이나 망막 등 다른 부분이 불안한 경우에는 다초점 렌즈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또 시력 교정술을 받으신 분, 라식 라섹 수술을 하신 다음에는 다초점 렌즈가 안 된다 이렇게 공식처럼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력 교정술의 방법 또는 수술 전 수술의 상태 이런 것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연속 초점 렌즈는 이 두 가지 렌즈의 중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초점 렌즈처럼 근거리부터 원거리까지 모든 거리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멀리 보는 걸 기준으로 하면서 팔을 조금 뻗고 적당히 휴대폰 할 정도까지는 보여요. 그런데 이 적당히라는 말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참 주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팔을 좀 뻗고 적당히 휴대폰 할 정도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같은 정도의 시력이 나와도 어떤 분들은 이 생각보다 근거리가 정말 잘 보인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대했던 것보다 중간거리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막상 객관적인 결과를 측정해 보면 비슷한데 말이죠, 두 분이. 그래서 환자분께서 현재 수술 전에 근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보이시는지, 돋보기 의존도가 큰 상태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가늠해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연속 초점 렌즈는 다초점 렌즈의 단점이라고 계속 지적되는 이 야간 빛번짐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단초점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할 정도예요. 또 연속 초점 렌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각막이나 망막에 질환이나 이슈가 있는 분들도 대부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녹내장이나 망막의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사실 없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된 경우에 다초점 렌즈는
단초점 렌즈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연속초점 렌즈는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굳이 렌즈를 바꿀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대부분. 즉 연속초점 렌즈는 다초점 렌즈보단 수술 후에 돋보기에 대한 의존도는 일반적으로 더 높지만 대신 빛번짐이나 다초점 렌즈로 인한 부작용이 정말 드물고, 만약 이후에 눈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렌즈입니다. 연속 초점 렌즈에는 대표적으로 BBT, 퓨어시, 프리시전 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렌즈별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게 공식처럼 나눠지는 장단점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렌즈에 연속 초점 기능을 추가하려면 렌즈에 약간 볼록한 굴곡을 만들어야 됩니다. BBT는 이걸 앞면에, 퓨어시는 뒷면에 만들었거든요. 보통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형식이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각막의 모양에 따라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환자분들께서 스스로 아시고 선택하시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험하고 관심이 많은 의사가 환자분의 검사 결과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제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저희의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연속초점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연속초점 렌즈는 다초점 렌즈의 단점인 빛번짐, 살짝 어둡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대신에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리를 늘린 굉장히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각막이나 망막에 다른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각 렌즈 브랜드마다 세부적인 차이가 많은데 이걸 환자분께서 직접 비교해서 선택하시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브랜드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우선 단초점, 다초점, 또 연속초점 이 중에 어떤 렌즈 타입이 나한테 적합할지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렌즈는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내 눈에 가장 잘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걸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보는 안심이의 이승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